두 번째 키워드는 김희수.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워낙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중계조차 안 해주시더만요. 볼 방법이 별로 없어. 거기다가 김희수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좀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정말 메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제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요즘 이낙연 총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말이 곧 글이 되는 분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문서가 정리된 상태에서 그걸 보고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재미는 없는. 오늘 그 청문회에서 그런 게 있었대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천정배 의원, 박시환 전 대법관과 동기인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다들 72학번 서울대 법대 72학번 동기라고 얘기했다고. 그거 물어보는 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인사들과 친하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5.18 관련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부분. 예. 근데 그거는 참 그렇더라. 그거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할 자격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 전두환 군부가 그 모든 사법기관과 그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무슨 회의를 거치고 나면 그 결과를 통보하면 그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제 그런 게 일상이었는데 그 군대 훈련 마치고 법무관으로 막 임용받고 갔던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김희수 재판관이 그 당시에 그 조직 안에서 어떤 항명이라든지 어떤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었고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될 때 지금 헌법재판소장 말고요. 예전에 그때도 똑같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겠지. 네. 안 나올 리가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명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5.18 그 재단에서도 이해한다, 괜찮다 성명도 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한 내면의 거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을까를 이 대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희수 재판관은 뭐 사실은 똑같은 청문회 두 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성과가 무난히 예상이 되니까. 네. 트윗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재밌는 거 제가 먼저 할게요. 이거 누가 할까봐 짱박아 두고 있었습니다. 스카이캣 하늘 고양이 스카이캣님의 트윗은 뭐냐면은 김희수 추천한 사람 누굽니까? 이상돈 이제 의원이 민주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 됐잖아. 그러니까 김희수 재판관이 맞다고. 이상돈 그럼 민주당 누가 추천했어 하니까 김희수 재판관이 박지원 의원. 이상돈이 지금 국민의당 의원이잖아요. 웃겨요. 서면 답변을 700쪽이나 네 맞아요. 제출하시고 오늘 정말 후덜덜. 서면 답변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자료에 묻혀서 의원들 죽어버리라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신감의 표현이다. 스탠바이 유님의 트윗입니다. 강경화, 김희수,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 이번에도 맹탕. 야당 여러 의혹 제기했으나 결정적인 한방 없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더 버드 화이트라는 분이 김희수 후보자의 성찰에 주목한다. 그가 그의 아픈 과거를 고뇌하며 성찰했기에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진보적인 소수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본다. 그의 성찰이라는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라고 하셨는데 2012년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에 제가 그 인사 파일을 봤을 때요. 눈에 띄는 게 장애인 관련 판결들이었어요. 그게 왜 대단하게 보였냐면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판결을 많이 하셨거든요.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그거는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12년도 청문회 때도 그 청문위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도 김미수 후보자가 비슷한 요번에 그 소수 의견에 관련된 말씀하고 비슷한 걸 하셨는데 누군가는 해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이 있어요. 버스 운전했던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버스로 운전했던 그 버스로 현직 경찰관이 4명이 죽었대요. 예.
근데 그게 재판관이 26살짜리 재판관이 예. 그것도 그 엄혹한 계엄령하에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양심껏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했기 때문에 뭐 죄를 뭐 적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문제 제기한 쪽이 문제는 민정당이 훨씬 자유한국당이라는 게 예. 문제죠. MJ라는 분이 멍준? 아무래도 뭐 몽준 글쎄요. 민지. 예. 김희수 1년치 통화 기록 요구했다니 김재동 부르자던 발목당 백순주 진짜 그러네. 수준 쩐다. 친목도 뭐 축구하다가 피를 보신 백승주 당시 국방부 차관 자기 다치게 한 사람 기어이 찾아내려고 대신 누명 쓰고 사과까지 했다고 기자 본인이 기사 씀. 빨간 잠바단 클라스. 존 킴님의 트윗입니다. 임행진곡의 입담은 한국당, 김희수 5.18 판결은 맹폭.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하며 김희수 후보자는 판결은 비난, 아이러니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정말 트윗이 물결이 출렁출렁 되고 있습니다. 괜찮다잖아. 유가족분들이 괜찮다잖아.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뭐 문제가 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오늘 뭐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께서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선거 연령 18세까지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예.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김희수도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김희수.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워낙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중계조차 안 해주시더만요. 볼 방법이 별로 없어. 거기다가 김희수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좀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정말 메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제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요즘 이낙연 총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말이 곧 글이 되는 분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문서가 정리된 상태에서 그걸 보고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재미는 없는. 오늘 그 청문회에서 그런 게 있었대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천정배 의원, 박시환 전 대법관과 동기인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다들 72학번 서울대 법대 72학번 동기라고 얘기했다고. 그거 물어보는 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인사들과 친하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5.18 관련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부분. 예. 근데 그거는 참 그렇더라. 그거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할 자격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 전두환 군부가 그 모든 사법기관과 그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무슨 회의를 거치고 나면 그 결과를 통보하면 그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제 그런 게 일상이었는데 그 군대 훈련 마치고 법무관으로 막 임용받고 갔던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김희수 재판관이 그 당시에 그 조직 안에서 어떤 항명이라든지 어떤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었고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될 때 지금 헌법재판소장 말고요. 예전에 그때도 똑같이 그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겠지. 네. 안 나올 리가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명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5.18 그 재단에서도 이해한다, 괜찮다 성명도 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한 내면의 거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을까를 이 대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희수 재판관은 뭐 사실은 똑같은 청문회 두 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성과가 무난히 예상이 되니까. 네. 트윗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재밌는 거 제가 먼저 할게요. 이거 누가 할까봐 짱박아 두고 있었습니다. 스카이캣 하늘 고양이 스카이캣님의 트윗은 뭐냐면은 김희수 추천한 사람 누굽니까? 이상돈 이제 의원이 민주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 됐잖아. 그러니까 김희수 재판관이 맞다고. 이상돈 그럼 민주당 누가 추천했어 하니까 김희수 재판관이 박지원 의원. 이상돈이 지금 국민의당 의원이잖아요. 웃겨요. 서면 답변을 700쪽이나 네 맞아요. 제출하시고 오늘 정말 후덜덜. 서면 답변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자료에 묻혀서 의원들 죽어버리라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임용 받고 갔던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김희수 재판관이 그 당시에 그 조직 안에서 어떤 항명이라든지 어떤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었고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될 때 지금 헌법재판소장 말고요. 예전에 그때도 똑같이 그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겠지. 네. 안 나올 리가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명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5.18 그 재단에서도 이해한다, 괜찮다 성명도 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한 내면의 거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을까를 이 대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희수 재판관은 뭐 사실은 똑같은 청문회 두 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성과가 무난히 예상이 되니까. 네. 트윗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재밌는 거 제가 먼저 할게요. 이거 누가 할까봐 짱버가 두고 있었습니다. 스카이캣 하늘 고양이 스카이캣님의 트윗은 뭐냐면은 김희수 추천한 사람 누굽니까? 이상돈 이제 의원이 민주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 됐잖아. 그러니까 김희수 재판관이 맞다고. 이상돈 그럼 민주당 누가 추천했어 하니까 김희수 재판관이 박지원 의원. 이상돈이 지금 국민의당 의원이잖아요. 웃겨요. 서면 답변을 700쪽이나 네 맞아요. 제출하시고 오늘 정말 후덜덜. 서면 답변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자료에 묻혀서 의원들 죽어버리라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신감의 표현이다. 스탠바이 유님의 트윗입니다. 강경화, 김희수,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 이번에도 맹탕. 야당 여러 의혹 제기했으나 결정적인 한방 없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더 버드 화이트라는 분이 김희수 후보자의 성찰에 주목한다. 그가 그의 아픈 과거를 고뇌하며 성찰했기에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진보적인 소수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본다. 그의 성찰이라는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라고 하셨는데 2012년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에 그 제가 그 인사 파일을 봤을 때요. 눈에 띄는 게 장애인 관련 판결들이었어요. 그게 왜 대단하게 보였냐면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판결을 많이 하셨거든요.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그거는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12년도 청문회 때도 그 청문위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도 김희수 후보자가 비슷한 요번에 그 소수 의견에 관련된 말씀하고 비슷한 걸 하셨는데 누군가는 해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이 있어요. 버스 운전했던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버스로 운전했던 그 버스로 현직 경찰관이 4명이 죽었대요. 예. 근데 그게 재판관이 26살짜리 재판관이 예. 그것도 그 엄혹한 계엄령 하에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양심껏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했기 때문에 뭐 죄를 뭐 적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문제 제기한 쪽이 문제는 민정당의 훨씬 자유한국당이라는 게 예. 문제죠. MJ라는 분이 멍준? 아무래도 뭐 몽준 글쎄요. 민지. 예. 김희수 1년치 통화 기록 요구했다니 김재동 부르자던 발목당 백승주 진짜 그러네. 수준 쩐다. 친목도 뭐 축구하다가 피를 보신 백승주 당시 국방부 차관 자기 다치게 한 사람 기어이 찾아내려고 대신 누명 쓰고 사과까지 했다고 기자 본인이 기사 쓴. 빨간 잠바단 클라스. 존 킴님의 트윗입니다. 임행진곡의 입담은 한국당. 김희수 5.18 판결은 맹폭.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하며 김희수 후보자는 판결은 비난. 아이러니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정말 트윗이 물결이 출렁출렁 되고 있습니다. 괜찮다잖아. 유가족분들이 괜찮다잖아.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뭐 문제가 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오늘 뭐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께서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선거 연령 18세까지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예.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김희수도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김희수.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워낙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중계조차 안 해주시더만요. 볼 방법이 별로 없어.
거기다가 김희수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좀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정말 메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제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요즘 이낙연 총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말이 곧 글이 되는 분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문서가 정리된 상태에서 그걸 보고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재미는 없는. 오늘 청문회에서 그런 게 있었대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천정배 의원, 박시환 전 대법관과 동기인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다들 72학번 서울대 법대 72학번 동기라고 얘기했다고. 그거 물어보는 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인사들과 친하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5.18 관련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부분. 예. 근데 그거는 참 그렇더라. 그거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할 자격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전두환 군부가 모든 사법기관과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무슨 회의를 거치고 나면 그 결과를 통보하면 그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제 그런 게 일상이었는데 군대 훈련 마치고 법무관으로 막 임용받고 갔던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김희수 재판관이 그 당시에 그 조직 안에서 어떤 항명이라든지 어떤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었고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헌법재판관 임명될 때 지금 헌법재판소장 말고요. 예전에 그때도 똑같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겠지. 네. 안 나올 리가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명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5.18 그 재단에서도 이해한다, 괜찮다 성명도 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워낙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중계조차 안 해주시더만요. 볼 방법이 별로 없어. 거기다가 김희수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좀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정말 메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제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요즘 이낙연 총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말이 곧 글이 되는 분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문서가 정리된 상태에서 그걸 보고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재미는 없는. 오늘 청문회에서 그런 게 있었대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천정배 의원, 박시환 전 대법관과 동기인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다들 72학번 서울대 법대 72학번 동기라고 얘기했다고. 그거 물어보는 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인사들과 친하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5.18 관련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부분. 예. 근데 그거는 참 그렇더라. 그거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할 자격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전두환 군부가 모든 사법기관과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무슨 회의를 거치고 나면 그 결과를 통보하면 그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제 그런 게 일상이었는데 군대 훈련 마치고 법무관으로 막